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대한민국 남편들이 안방에서 거절당하고 침대 모서리에서 홀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선교기 사라졌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임상심리학과 성의학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충격적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거부하고 몸을 움츠리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그녀의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사실상 고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미적분과 영어 단어는 수없이 외웠지만 정작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시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의 대가는 실로 파괴적이며 가정의 평화를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침실에서의 실수들이 아내의 몸에 깊은 트라우마를 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달래주는 듣기 좋은 위로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적나라하고 차가운 의학적 사실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테크닉 강의가 아니라 벼랑 끝에선 당신의 부부 관계를 구원할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하고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은 불쾌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장담하건대 오늘 밤부터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자들이 죽어도 모르는 여성의 몸, 그 깊고 은밀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종이지만 성반응 주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나 다름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시각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번개처럼 점화되는 도파민 중심의 회로를 따릅니다. 남성은 건강한 신체만 있다면 단 3분에서 5분 안에 최고조의 흥분 상태에 도달하여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 설계된 진화의 결과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씨를 뿌려야 했던 수컷의 본능이 당신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섹스는 배설의 쾌감이거나 자신의 정복욕을 확인하는 짧고 강렬한 과정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불이 붙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탱크와 같습니다. 반면 여성의 몸은 이토록 단순하고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하는 복잡하고 섬세하며 느린 수력 발전 시스템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섹스는 단순히 특정 부위의 물리적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의 신경과 혈관, 그리고 뇌의 정서적 영역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작동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3분이면 준비가 끝나는 남편과 최소한 18분의 시간이 필요한 아내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15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 15분은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쾌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생사를 건 줄타기입니다. 18분이라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의학 연구와 생리학적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여성의 평균적인 예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생리학적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하여 골반 강으로 충분한 혈액을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모여야만 질 내벽의 모세혈관에서 이슬 같은 애아액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활유 역할을 넘어서 알칼리성으로 질 내부 환경을 바꿔 소중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바로 자궁 경부의 이동과 질 내부의 확장입니다. 평소에 굳게 닫혀 있고 아래로 내려와 있던 자궁과 질의 윗부분은 충분한 흥분 상태가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당겨 올라가며 공간을 만드는데 이를 텐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남성의 성기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방어 기제이자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 18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서두릅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내가 곧바로 반응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겨우 1분 정도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것으로 전의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진입하려 듭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명백한 신체적 폭력입니다. 물이 충분히 차지 않은 수영장에 무모하게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열되지 않은 아내의 몸에 강제로 진입하는 행위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남편의 성기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그것은 아내의 연약한 점막을 찢어놓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때 여성이 느끼는 고통은 남성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마치 사포로 가장 예민한 살을 문지르는 듯한 쓰라림을 느낍니다. 혹은 빨갛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런 통증이 반복되면 여성의 뇌는 섹스를 쾌락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통의 비극적인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통증이 예상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질 입구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꽉 닫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내는 아파서 밀어내는데 남편은 그것을 튕긴다고 오해하거나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몇 년간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의 손길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눕기만 해도 아내의 심박수는 불안으로 인해 빨라집니다. 몸은 방어 기제에 의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당신이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화를 내기 전에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선교 감토의 장애는 사실상 남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아내가 원래부터 선교기 없거나 불감증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몸속에 잠자고 있는 쾌락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당신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많은 남성들은 아내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윤활제 하나만 바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젤을 바르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뇌가 흥분하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기계적인 마찰만 줄여준다고 해서 고통이 쾌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성 반응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안감과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는 여성의 성적 흥분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낮 동안 시댁 문제로 다투거나 아이들 교육 문제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면 밤의 스위치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성은 싸우고 나서 화해하기 위해 섹스를 원하지만 여성은 화해가 되어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아내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뇌 속에는 섹스라는 폴더가 따로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다정한 대화와 가사 분담,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모두 섹스의 연장선입니다. 자, 이제 18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계를 보며 18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아내의 몸 곳곳에 숨겨진 감각의 지도를 세밀하게 탐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전이라고 하면 곧바로 가슴이나 성기로 직행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단숨에 정복하려는 무모한 등반가처럼 가장 높은 곳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보 중의 초보나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곳들은 가장 마지막에 열려야 할 성격이자 최종 목적지입니다. 신경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몸에는 둔감한 부위와 예민한 부위가 공존합니다. 아직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감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은 불쾌감을 유발할 뿐입니다. 시작은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주변부 자극법이라고 부릅니다. 날카로운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이용하십시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어깨에 뭉친 근육을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을 승모근과 목덜미를 이완시켜주는 것이 훌륭한 전이의 첫 단계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야 비로소 마음의 빗장도 함께 풀립니다. 그 다음은 귓불과 쇄골,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과 같은 연한 살결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부드러운 터치만으로도 찌릿한 전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입술을 직접 대지 않고 뜨거운 콧깃만을 불어넣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극이 아내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등과 척추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척추는 뇌와 성기를 연결하는 신경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 자극은 뇌 쾌락의 신호를 예비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나 발목 복사뼈 주변도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듯 중심부로 향해야 합니다. 아내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피부가 붉게 상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서두르지 않을수록 아내의 기대감과 흥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 어린 언어적 소통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라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100번의 테크닉보다 강력합니다. 사랑해 예쁘다 라는 칭찬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아내가 당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귀로 사랑을 한다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100% 사실입니다. 당신이 묵묵히 몸만 움직이는 것은 아내에게 그저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침묵은 침실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신음소리든 사랑에 밀어든 소리를 내어 당신의 존재를 알리십시오. 당신의 숨소리와 목소리는 아내의 청각을 자극하여 흥분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18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내의 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비로소 오르가슴이라는 신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음액에 대해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지르면 되는 작은 버튼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음액은 단순히 쾌락의 스위치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쾌락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는 콩알만 한 돌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부 아래 숨겨진 음액의 몸체는 양쪽으로 길게 뻗어 골반뼈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질 입구 안쪽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기관에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귀두에 분포한 신경이
약 4,0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성의 음핵은 남성보다 2배 이상 예민한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입니다. 이토록 예민한 곳을 건조한 손가락으로 거칠게 비비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끔찍한 고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꺼풀을 누군가 사포로 문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지는 직접적인 자극은 그와 같은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손길을 피하거나 아프다고 호소하며 몸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략 지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절대 처음부터 돌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음액은 표피라는 아주 얇은 껍질에 쌓여 소중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이 표피 위를 부드럽게 맴돌며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애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닿을 듯 말 듯한 섬세한 자극이 아내의 신경을 극도로 곤두서게 만듭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충분한 윤활입니다. 여성의 애아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용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입을 사용하여 그 부위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찰 개수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예민한 신경들이 쾌락의 신호를 보냅니다. 건조함은 성감의 무덤이며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손가락 기술에도 연주자와 같은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아래로 비비는 반복적인 움직임은 금방 무감각해지거나 통증을 유발합니다.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12시 방향과 3시 그리고 6시 방향을 골고루 탐색하며 반응을 살피십시오. 아내의 반응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골든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강약 조절은 숙련된 연주자의 활쓰기와 같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깃털이 살짝 스치듯 아주 약하게 시작하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가빠짐에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압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파괴적인 드릴이 아니라 섬세한 악기 연주자의 활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강성교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 입과 혀를 이용한 애무는 신체적 자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심리적 만족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선물합니다. 남편이 나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곳까지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여성은 거기서 깊은 수용감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결이라는 철저한 대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씻지 않은 불결한 몸으로 들이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깨끗하게 샤워한 후 향긋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받습니다. 당신이 먼저 깨끗이 씻고 아내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배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혀는 손가락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연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넓게 펴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도 하고 뾰족하게 세워 특정 부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이나 숫자를 쓰듯이 리듬감 있게 움직여 보십시오. 불규칙한 리듬과 따뜻한 온기가 합쳐질 때 여성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쾌감을 느낍니다. 이때 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의 다른 곳을 끊임없이 애무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다중 감각 자극은 아내의 뇌가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 오르가슴으로 가는 소중한 기초 단계입니다. 이제 전설처럼 떠도는 G스팟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남성들이 질 내부 어딘가에 마법의 버튼이 있다고 굳게 믿고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휘젓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G스팟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장기가 아닙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해 드린 음핵의 내부가 질벽과 맞닿아 있는 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G스팟 자극은 질 입구에서 약 3-4cm 안쪽 배꼽 방향의 질 천장 부위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가락의 동작은 이쪽으로 오라고 부드럽게 손짓하듯 까딱거리는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한 흥분 상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저 소변이 마려운 불쾌한 느낌만 줄 뿐입니다.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을 때는 반드시 손톱을 아주 짧고 매끄럽게 깎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질 내벽은 입안의 점막처럼 매우 연약하고 민감한 조직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톱 긁힘 하나가 세균 감염이나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여 아내를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언제나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청결하고 섬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부드럽게 들어갔을 때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괜찮다라는 반응이 오면 천천히 2개로 늘려가며 질 입구를 부드럽게 확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곧 들어올 당신의 성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예행 연습입니다. 또한 긴장으로 굳어있는 아내의 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소중한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내의 숨소리와 골반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아내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당신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쫓아오거나 신음소리가 깊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을 뒤로 빼거나 다리를 오므린다면 당장 멈추고 강도를 낮추거나 부위를 즉시 바꿔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모든 답을 당신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액이 넘쳐 흘러 허벅지를 적실 정도가 되고 질 입구가 벌름거리며 당신을 원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이때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삽입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절호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남성의 성기는 단순히 살덩거리가 아니라 아내에게는 거대하고 낯선 이물질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삽입은 좁은 고무 튜브에 억지로 큰 파이프를 끼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뻑뻑함은 곧 고통으로 이어지고 고통은 아내의 선격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립니다. 이제 아내의 몸은 충분히 달아올랐고 질 입구는 당신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성난 야수처럼 거칠게 돌진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절제된 인내심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삽입은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무례한 침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손님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는 예의와도 같습니다. 단번에 뿌리까지 깊숙이 밀어넣는 행위는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아내의 성적 긴장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고 급격한 팽창감은 쾌락보다는 압박감과 통증을 유발하여 아내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귀두 부분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합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는 노크를 하듯이 질 입구 주변을 맴돌며 들어갈 듯 말 듯 아내의 마음을 애태우십시오. 이 과정은 아내의 애간장을 녹이며 그녀 스스로 허리를 들어 당신을 더 깊이 원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아내가 제발 들어와 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입할 때도 단순히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를 천천히 돌리듯 회전하며 들어가 보십시오. 질 내벽의 주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느끼며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갈 때 마찰 면적은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의 쾌감은 비로소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기가 꽉 찬 느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두 사람 모두가 동시에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완전히 결합된 후에는 즉시 거칠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 최소 2일 분간 그대로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지관행이라고 부르며 부부 사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시간은 이물감에 놀란 아내의 질 근육이 당신의 크기와 천에 적응하고 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당신의 급한 흥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조류를 방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맞닿아 공명하고 천이 하나로 섞이는 이 정적인 순간이야말로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아내를 따뜻하게 꽉 껴안고 사랑해라고 귓가에 속삭이며 깊은 숨을 고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주는 안정감이 이어질 격렬한 움직임을 위한 든든하고 강력한 받침대가 되어줍니다. 이제 서서히 움직임을 시작할 때 많은 남성들이 단순한 피스톤 운동에만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피스톤 운동은 펌프질 하듯 앞뒤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왕복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찰 열로 인해 점막에 화상을 입히거나 질 내벽을 더 건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성의 성감은 질 깊숙한 곳보다 입구 쪽 1cm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무작정 깊게 찌르는 것보다 얕게 문지르는 자극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기술은 바로 당신의 골반을 이용한 부드러운 비비기입니다. 성기를 완전히 빼지 말고 귀두 부분을 질 입구에 살짝 걸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골반을 둥글게 돌리거나 위아래로 천천히 비비며 아내의 음액을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이것을 골반 밀착 기술이라고 부르며 부부 관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 자세는 삽입된 상태에서 남성의 치골뼈가 여성의 음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마찰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질 내부의 자극과 외부의 음액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이 삽입을 통해 오르가슴에 도달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줍니다. 우리의 옛 의서에는 9001심이라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9번은 아주 얕게 움직이고 단 한 번만 깊게 진입하라는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도 여성의 민감한 신경 분포를 정확하게 겨냥한 매우 타당한 원리입니다. 얕은 자극을 반복하며 입구 쪽에 밀집된 신경을 계속해서 깨우고 가끔씩 깊은 자극으로 자궁경부를 건드려 묵직한 쾌감을 섞어주는 것입니다. 피스톤 운동의 리듬 또한 기계적인 메트로놈처럼 일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끊임없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변주가 있어야만 아내의 뇌는 자극에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듬은 아내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쓰고 몰입도를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을 부립니다. 남성 상의 자세가 단순히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서적 교감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숭고한 자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으며 뜨거운 키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는 단순한 생식기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 영혼과 시선의 깊은 결합이어야 합니다. 행위 중에 눈을 감지 말고 아내의 눈동자를 깊고 따뜻하게 응시하십시오. 아내의 다리를 당신의 어깨 위로 올리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질의 각도가 변하여 더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낮은 베개를 아내의 엉덩이 밑에 받치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골반 각도가 올라가 자극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각도의 차이가 아내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성 상의 자세는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아내가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에게 가장 기분 좋은 깊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밑에서 아내의 골반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감상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후배의 자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하며 강렬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이 자세는 질 입구를 좁게 만들어 남성에게도 잊지 못할 조임의 쾌감을 선물합니다. 또한 남성의 손이 자유로워져 아내의 가슴이나 음핵을 동시에 정성스럽게 애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사정감이 몰려올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속도를 높이다가 허무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사정감이 약 70% 정도 차올랐을 때 과감하게 모든 동작을 멈추고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를 스톱 앤 스타트 기법이라고 부르며 조류를 다스리는 고수들의 숨겨진 비법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과 휴식이 당신의 지속 시간을 2배 혹은 3배 이상 놀랍게 늘려줄 것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케겔 운동을 하듯 항문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하면 요동치던 사정 욕구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이때 아내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더욱 꼭 껴안아 주십시오. 아내는 당신이 자신과의 시간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사정 조절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고수의 여유이자 미덕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남성처럼 단 한 번의 사정으로 끝나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며 여러 번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은 당신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전이와 과정에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깨어날 수도 영원히 잠들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한 섹스는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절정의 순간보다 남편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감이 더 큰 행복을 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땀 흘리며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배려 깊은 눈빛 그 자체에서 아내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결과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함께 교감하는 그 황홀한 과정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제 당신은 여성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악기를 연주할 모든 기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음액이라는 건반을 어떻게 눌러야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그 리듬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독주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합주입니다. 당신의 악기가 입장해야 할 축제의 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론 수업은 끝났으며 실전은 오직 당신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아내의 마음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손길에 담긴 그 따뜻한 진심을 아내는 반드시 세포 하나하나로 알아챌 것입니다. 섹스는 침대 위에서 사정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완성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 후 찾아오는 급격한 피로감과 허무함에 굴복하여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듭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행위가 끝난 직후의 5분에서 10분은 필로우 토크를 나누기에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시간입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는 논리적일 필요도 없으며 거창한 생산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내를 품에 꼭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웠다고 나지막이 말해 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는 그 한마디의 감사가 아내의 마음속 사랑의 장호를 가득 채웁니다. 여성의 선교근, 하루아침에 켜지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서서히 달궈지는 다리미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침 출근길에 건넨 따뜻한 포옹과 낮에 보낸 다정한 안부 문자가 밤의 열기를 만듭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의 사소한 수다를 정성껏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바로 밤을 위한 최고의 전의입니다. 아침에 아내를 기분 상하게 해놓고
밤에 뜨거운 밤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욕심일 뿐입니다. 집안일은 최고의 정력제이자 최음제라는 말이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독방 육아와 끝없는 가사 노동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있다면 선교기 생길 리 만무합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그 배려 깊은 모습은 그 어떤 근육질, 몸매보다 아내에게 섹시하게 다가옵니다. 아내의 피로를 진심으로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아내의 다친 선교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입니다. 평소에 목적이 없는 순수한 스킨십을 습관처럼 자주 시도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섹스를 하고 싶을 때만 목적을 가지고 아내의 몸을 만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손길이 닿으면 또 시작이구나 라는 심리적 부담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고 TV를 보며 손을 맞잡으며 잠들기 전에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섹스로 이어지지 않는 순수한 애정 표현들이 쌓여 아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부부 사이의 섹스에 대한 대화를 부끄러운 금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부부가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만 서툴게 몸을 섞으며 소통을 외면합니다. 환한 대낮에 카페에 앉아 어제의 느낌은 어땠는지, 당신은 어떤 자극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취향을 깊이 알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좁혀줍니다. 무정한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몸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50대가 되면 여성은 갱년기를 겪으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신체적 변화를 맞이합니다. 질 분비물이 줄어들어 건조해지고 성교통이 생기며 선교 자체가 눈에 띄게 감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왜 이렇게 뻑뻑하냐며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해지면 아내는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이 시기에는 윤활제의 사용을 생활화하고 삽입 위주의 섹스보다는 애무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비난하지 말고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만이 갱년기라는 터널을 지나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흐르는 세월과 나이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정 후 회복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자로서의 수치로 여겨 부끄러워하거나 아내에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부부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노년의 섹스는 젊은 날의 격렬한 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사정과 삽입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서로의 천을 나누고 살을 맞대고 자는 피부의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꼭 성기를 결합하지 않아도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정감을 느끼는 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백년해로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섹스리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치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해결되지 않은 앙금, 그리고 일방적인 요구가 쌓여 만들어진 슬픈 결과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날 밤에는 반드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자연히 멀어진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잠자리를 가지려 함께 노력하고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기술을 익혔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카사노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당신의 진심 어린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를 욕구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기술의 근본입니다. 사랑은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실천해야 하는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표현하고 움직이고 끝없이 노력해야만
그 소중한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다면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 주며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당신의 식어버린 침실을 다시 뜨겁게 달굴 불씨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아내를 다시 신혼의 설렘으로 돌려놓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내와 사랑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평온한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가정에 늘 건강한 웃음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